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76번 강의 이게 유한차분법의 전반부입니다. 독립변수 x에 대해서 격자를 구성하는 방법과 경계조건을 포함하여 종속변수를 처리하는 방법의 기초적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유한차분법으로 이계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차분법을 사용하여 유한차분법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용성을 가진 서브루틴을 개발하기 위해서 표준형 미분 방정식과 표준형 경계조건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 입력만으로도 해를 쉽게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먼저 유한차분의 원리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단계별로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로 격자 구성과 주요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독립변수 x에 대한 좌표가 있고요. 경계조건이 xa와 xb에서 주어집니다. 이 구간을 n등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간 간격이 주어지겠죠. h는 xb에서 xa를 빼내고 n으로 나눠서 등간격으로 만듭니다. 편의상 그림에서는 xa가 xb보다 작은 값으로 그렸지만 반대로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h가 음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i점의 좌표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주어지고요. i가 0일 때가 x0가 되고요. i가 n일 때가 경계점 xn이 됩니다. 여기서 갈색으로 된 원이 내부점이고요. 1부터 n-1까지의 첨자를 가집니다. 경계점은 i가 0이거나 i가 n인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점에 대해서 미지수가 주어지는데요. f0부터 fn까지 n 플러스 1개의 미지 변수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격자 구성을 이용해서 상미분 방식을 차분화하고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구간을 n개의 균일한 부분 구간으로 나누고요. 등간격의 격자 간격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수치 영역이 정의되고요. 내부점과 경계점이 정의가 됐었죠. 따라서 f0부터 fn까지 n 플러스 1개의 격자값이 종속 변수의 역할을 하겠죠. 물론 f0와 fn은 양쪽 경계 i는 0과 i는 n에서의 경계값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내부점에서 도함수의 차분근사를 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수치 미분은 반드시 h의 제곱 5도 이상의 정확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가 부정확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개, 2개 도함수의 중앙차분 근사를 이용해 볼까요? f'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앙차분 근사를 이용하고요. f2'에 대해서도 중앙차분 근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내부점 1부터 n-1에 대해서 유도가 되겠죠. 이러한 유한차분을 2개 상미분 방식에 대입하면 미지수 f 서브 i-1과 fi, f 서브 i 플러스 1에 대한 총 n-1개의 차분 근사식이 3대가 행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경계조건에 대해서도 차분 근사를 합니다. 경계점에서의 경계조건도 마찬가지로 차분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때의 수치 미분의 선택은 여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겠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차분식으로부터 연립 선형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유도한 차분식을 모아서 연립 선형 방식을 구성하고요. 이것을 수치적으로 해를 구합니다. 간단한 경우에는 TDME로 풀 수가 있고요. 고차의 상미분 방식의 경우에는 엘리오 분해를 쓰기도 합니다.
한편 연립선형 방식의 미지수는 선택에 따라서 n-1개부터 n+1개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단계별 내용을 적용하는 예를 살펴볼까요? 미분 방식은 f2' 더하기 2x, x'은 제로로 주어지고요. 왼쪽 경계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1이 됩니다. 오른쪽 경계에서는 함수 값이 1이고요. 구간은 0부터 1까지입니다. 이 상미분 방식의 엄밀에는 이와 같이 오차 함수로 주어집니다. 오차 함수의 정의는 여기 있고요. 손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을 5개 정도로 부분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 경계는 0, 오른쪽 경계는 1이고요. 5개의 균등한 부분 따라서 격자 간격은 0.2가 됩니다. 그러면 수치 영역에 대한 x는 이와 같이 ih로 주어지겠죠. 다음 단계로 상미분 방식의 중앙차분 근사를 적용하기로 했었죠. 미분 방식이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f2'은 이와 같은 차분 근사를 씁니다. x값은 xi에 대해서 ih로 바꾸기죠. 그리고 f'은 이와 같은 중앙차분 근사를 씁니다. 이것을 fi-1, fi 플러스 1에 대해서 인수분해해서 써볼까요? 정리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내부점이 1부터 4까지 바뀌므로 4개의 수식이 나오겠죠. 여기에 i는 1, 2, 3, 4와 h는 0.2를 대입해서 4개의 식을 써볼까요? 첫 번째 식의 경우에 i는 1이고요. h의 제곱은 0.4이니까 0.96이 되고 개수는 -2 그리고 1.04가 되네요. i가 2, 3, 4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경계조건의 처리인데요. 오른쪽 경계점 i는 n에서는 경계값이 f5는 1로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5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수식에서 f5는 값을 알기 때문에 이항을 해서 이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값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 줄였습니다. 왼쪽 경계점 x는 0, 수치적으로는 i는 0이죠. 여기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차분 근사가 가능합니다. 세 점을 이용하는 차분 근사를 이용해 볼까요? f'0는 1인 경우에 세 점을 이용하는 차분 근사는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을 f0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마지막 단계로서 모든 차분식을 모아서 행렬 형태의 연립선형 방식을 구성하겠습니다. 23번식으로 주어지는 경계조건이 첫 번째 수식이고요. i가 1, 2, 3, 4에 대한 내부점에 대한 방정식이 4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립선형 방식은 경계조건 1개와 내부점 4개에 대한 5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연립선형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행 3열의 원소가 -1로 0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3대가 행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LU 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하지만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점에서의 값만을 미지수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경계 조건에서 f0를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대입을 합니다. 정리하면은 f0가 소거되어 있죠. 그렇다면 앞에서 첫 번째 경계 조건은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수식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인 연립 선형 방식은 미지수 4개를 포함하는 방정식이 되고요. 경계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개의 미지수 중에서 4개는 방정식을 풀고요. 1개는 앞에서 구한 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수치적인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컬럼이 여기와 동일하겠습니다. 위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엄밀해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약 3%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구한 해를 이용해서 경계값은 대입을 해서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겠죠. 오차값이 7.8%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도함수 경계 조건인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 번째 단계에서 경계점 i는 제로에서의 경계 조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두 번째 방법으로 중앙 차분 근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i는 제로인 점은 경계점이기 때문에 중앙 차분 근사를 이용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주어진 경계치 문제에서 x-1이 없는데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유령과 같은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x-1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면요, f-1이라는 함수값을 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미지수가 되겠죠. 이와 같이 미지수가 추가가 되면 방정식도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미분 방식을 경계점 i는 0에 대해서 차분근사하면요, 방정식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f-1을 다시 소거하면 되겠죠.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부점에 대해서 상미분 방식을 차분합니다. 까만 점 두 개에 대해서는 경계 조건을 차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지수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상미분 방식을 경계에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i는 0인 점에 대해서 상미분 방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은 수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앞의 수식에서 i는 0을 대입한 것이네요. 그러면 이 수식과 앞의 수식을 결합하면 f-1이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1를 대입을 하면은 이와 같은 수식을 얻겠네요. 다음으로 경계값 f0를 이용해서 다시 소거를 합니다. 그러면 3대각 행렬을 구성하겠죠. 결국 여기 있는 f0를 앞에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은 이와 같이 수식이 되고요, 경계값이 없어지면은 내부점에 대한 연립 선형 방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은 3대각 행렬이므로 TDMA로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연립 방식을 푸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 결과가 첫 번째 칼럼입니다. 두 번째 칼럼은 이그젝트 솔루션과의 비율을 뜻하고 있는데요, 99.96%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해졌네요. 다시 말해서 전진 차분 근사보다 중앙 차분 근사가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 조건의 처리 방법 중에서 어떤 특정한 방법이 항상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수치 해석에서도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계 조건의 수치적인 처리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다음 절에서는 이것을 확장해서 4개까지의 상미분 방식을 쉽게 풀 수 있는 내장함수를 개발할 것입니다. 위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경계 조건의 세 번째 처리 방법으로 전진 차분을 적용하는데요, 두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상식식으로 주어진 것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유한차분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계산은 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강의에서 다룰게요. 수치 해석 76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